네, 저희가 아까 전에 반성적 평형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뭐가 하나 빼뜨린 게 있었죠? 바로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빠뜨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적 평형은요, 아까 저희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경험론과 혹은 합리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이런 걸 고안해 본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장점을 봅시다, 장점. 자, 학습지에 보시면 장점 같은 경우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간의 합의를 진리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경험론과 합리론 같은 경우는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존재 자체를 가지고도 논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반성적 평형은 그런 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왜?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잖아요. 합의. 합의를 하면은 그걸로 진리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리 존재 자체를 가지고 논쟁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합의를 하는 게 메인이 된다면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느냐가 오히려 이 반성적 평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쟁점이 되겠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냐? 어떤 내용? 물론 이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반성적 평형이 사람들 간의 합의를 강조하긴 하지만 다시 이걸 개인적 측면에서 개인한테서는 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심사숙고, 신념과 혹은 사회 현상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 합의에 이룰 수 있다는 맥락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막 서로 이야기, 야 너도? 야 나도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심사숙고한 신념 가진 것이 여기에 대상이라는 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고, 일단 장점이 이제 너무나 커요. 근데 문제는 한계점이지. 다 말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가변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 간에 합의를 한 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봅시다. 마스크.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오히려 감기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뭔가 왜 저러지? 패션인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보던 사회적 합의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필수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야? 나는 이게 안 쓰는 걸 진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다만 여러분들 이 예시를 들으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론을 할 수가 있어야지. 똑같이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론을 할 수 있겠어? 아니 내가 보기엔 마스크 자체를 쓰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 사람 생명이 중요한 게 더 우선시 되는 가치인데 이 마스크 쓰느냐 안 쓰느냐는 이건 불편한 거고 불편했다가 편한 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 이거는 생명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서 파생된 이야기야 라고 반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가변적이라는 거는 항상 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일종의 조금 더 정치적인 거랑 연결시키면은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중정치. 합의만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의 질이라던가 그런 걸 따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 항상 진리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가변적인 성질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점. 자, 반성적 평형의 조건 다시 한번 봅시다. 반성적 평형은요, 심사숙고된 신념과 현상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면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좀 다음 주가 선거긴 하지만 정치를 아니 이번 주가 선거죠. 이번 주. 네, 정치를 보세요. 정치를 보면은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보는 뉴스판을 보면은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점에서 하버마스의 그 담론 윤리도 마찬가지로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현실을 바라봐라.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 그래서 뭐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랑 관련된 그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스, 모겐소. 뭐 이거 모겐소는 안 적어도 돼요. 현실주의를 보면은 현실주의는 각 존재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합의는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라는 뭐 절대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오류라고 좀 타당성이 있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이제 여담으로 알려주겠지만은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거 바뀌었네. 롤즈의 정의론 같은 경우도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롤즈는 반사적 평형한다 한다면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의의 원칙을 사회 구조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 간에 이렇게 입장이 다른 데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는데 단성적 평형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뭐냐? 죽어도 먹지 않아. 근데 그 신념을 가지고 너 바꿔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신념을 바꾸겠느냐? 바꿀까요? 안 바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지. 강한 신념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롤즈가 정의론에 대해서 이런 종교나 뭐 이렇게 특정 집단에서 이런 강한 신념이 제기가 되니까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가능해? 라고 하니까 나중에 롤즈가 입장을 바꾸어요. 뭐 한 20년 뒤에 1990년대에 쓰는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을 갖고 있긴 해요. 이 정의론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나온 책인데 이런 게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은 좀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치적 자유주의 거의 내용 비슷하거든?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롤즈 좋아. 이런 종교랑 이런 데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영역은 없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영역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 뭐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어라고 하는 것만 차이점인데 이거랑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GIGO라고 하고요. 영어로 보시면은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쓰레기가 들어간 데에서 쓰레기가 나왔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전제에 주관이 개입됐으면은 나오는 결과도 그냥 이 주관적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롤즈는요 의무나 권리를 중시해요. 의무나 권리를 중시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다만 이거를 논리적으로 쓰는 게 그냥 정의의 원칙 아니냐 이라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롤즈는 의무와 권리를 제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정의의 원칙을 쓴다고 해봐요. 히틀러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전체주의를 가지고 정의의 원칙을 쓴다면은 아예 정의의 원칙과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 왜? 애초에 들어간 선입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 조슈아 그린이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인문학 특강 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론적 사고를 정말 발달시키는 건 논리적으로 하는 데는 정말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 너가 그 논리를 펼치기 전에 개입한 선입견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잖아. 너는 그냥 단지 주관을 명료하게 풀어쓴 것 뿐이야 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거를 단성적 평형에 접합시켜서 이야기하면 어떤 게 나오냐? 너가 심사숙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심사숙고를 하는 전에 전제가 너무 주관이 개입되어 있잖아. 따라서 그 결론도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너랑 같은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이겠지. 정치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좀 연관이 되죠. 이런 비판이, 이런 한계점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반성적 평형 혹은 국맨의 반성적 평형은 지금도 살아 숨쉬면서 굉장히 유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용을 최대한 고도화시켜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개인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뿅.